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부 브로스 안방 극장 가라. 안방 갔다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안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편 할 거고요. 오늘은 호러 영화들을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영화도 다 봤는지 모르겠네. 호러라고 하기엔 좀 약했죠. 그래? 네. 이 정도면 뭐 호러 아니지 뭐. 안 본다 그럴 때는 언제고? 혼자 봤어요. 깜깜할 때. 뭐 이게 호러예요? 아유, 장난하시네 진짜. 아유. 뭐 호러야 유머지. 다 용감해졌어. 뭐 그래? 휴머니즘 영화 보고 뭐. Listen to me. We are going on the trip now. It's going to be rough. Hold on! If you hear something in the woods, you tell me. If you hear something in the water, you tell me. But under no circumstance are you allowed to take off your blindfold. Do you hear that? The creatures. Who are we if we can't protect them? We have to protect them. 네, 이번 주는 저희가 두 편을 하기로 했죠. 네. 네, 호러 세트로. 호러라고 내가 그러는 바람에 다들 약간 겁을 먹어갖고. 아유 겁먹은 정도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미루고 근데 아니, 저는 이번 주 안 올려 그랬어요. 사실. 내가 봤다고 속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본 거지. 네, 내가 우석형이 내가 봤을 정도면 보통 무서우면 진짜 무섭다 그러는데 볼만해. 이 정도는 나도 볼 수 있어 그러길래 봤는데 뭐 괜찮았어요. 저는 낚이는 줄 알았어요. 야 그랬어? 오석 의심했구나. 형이 되게 무섭게 보고 그냥 별거 아니야 봐봐 뭐 이런 줄 알고 진짜 심지어는 한국 축구 틀어놓고 영화도 같이 틀어놨어. 영화에 집중하기 싫었어. 축구 얘기하지 마라. 축구 얘기하지 말고. 짱난다. 네, 벤또 이거 한국 축구 왜 어때서요? 못했는데 왜? 카타르한테 발렸잖아. 형 카타르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저 카타르 아이고 바르셀로나 옷이에요. 카타르 에어웨이스 옷을 입고 있네 저게. 너 바르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영화 두 편을 했고요. 두 개 다 약간 스릴러. 네. 호러죠. 약간 호러 스릴러. 재난 상황을 또 이렇게. 네. 버드박스라는 영화랑 quiet place라는 영화 두 편을 작년에 나온 영화 두 편. 네. 뭐 평도 좋고 이번에 오스카에도 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버드박스는 아예 안 올랐고 quiet place는 사운드 편집상만 노미니가 돼 있는 상태. 약간 아이러니네요. 이게 사운드에 올랐다는 게. 오늘 사운드 좋았어요. 그렇죠.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사운드가 좋았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네. 영화가 사운드가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사운드가 나오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네. 커이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이거 예고편에 낚였어요. 예고편? 예고편을 너무 공포스럽게 해서 이건 진짜 내가 보면 안 되는 장르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놔갖고 안 봤었어? 전혀 뭐야 예고 다시는 안 봤잖아. 예. 쳐다도 안 봤구나 그쪽 진짜 방향. 말도 그거 예고 팡 하고 나오면 확 꺼버리고 막 스킵하고 막. 근데 뭐 그랬는데. 평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용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두 편 다 뭐 그냥 재난 영화. 네. 그런 되게 아무렇지 않게 형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편이 좀 완전히 뭐 제작도 다른 데서 했고 네. 그런데도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게요. 우리 이게 신체 공격 영화이고요. 하나는 보면 안 되고 하나는 말하면 안 되고 소리 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신체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화는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둘 다 이제 여성이 주인공이고 네.
한 명은 산드라 블록, 한 명은 에밀리 블런트. 모성에 대한 이야기 또 그렇죠? 진하게 네, 들어가요. 그리고 다 어머니 영화이기도 하고. 고맙고 따뜻한 품 엄마 영화죠. 그래서 우리 진짜 에피소드랑 좀 연결되는 연결됐어요. 느낌도 있었어요. 네, 저 그래서 보면서.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싶어서 네. 같이 했는데 좀 일주일 동안 두 개 다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흥미로웠어요 저는. 예. 같이 보는데 저는 거의 이어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서. 뭘 먼저 봤는데 봤어요? 버드박스를 먼저 보고 화이트 플라이스를 이어서 봤는데 네. 영화가 비슷하네. 비슷한 맞죠. 느낌 있었어요. 네. 비슷한데 색깔이랑 이런 건 좀 다르고 네, 그쵸. 느낌도 달라서 아주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김PD 형 보셨나요? 반은 봤어요. 두 편 중에 반을 봤다는 거야. 한 편을 본 거예요, 아니면 한 편은 봤다는 얘기지. 한 편을 봤어요. 어떤 거 봤어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다고. 형 왜? 저기 로마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로마를 자기 지낸지 봤잖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걸 봤는지 알겠지.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PD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김PD 형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소리를 못 낼 줄 알아? 방구라도 낄 거야 내가. 예. 저기 파이어플레이스 본 것 네, 같아요. 저 뒤 구멍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2018년에 나왔던 두 영화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그냥. 네. 네. 한 편씩 네. 개요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버드박스는 넷플릭스 영화죠. 네. 넷플릭스에서 12월 21일 작년 네. 이때 공개가 됐고 음.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 작은 극장들에서도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네. 수잔 비에르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 수잔나 비에르. 네. 이 감독은 우리가 다뤘던 영화를 그럼요. 네. 연출한 감독이에요. 뭐요? 이너 베터 월드. 아, 그랬어요? 네. 우리 이게 아버지 영화였네? 가족 영화였나? 그 뭐였지? 이게 무슨 이거 저 인어 영화 아니었어요? 이너베터. 네. 인어공주 자매품이었군요. 깜짝깜짝 놀라죠. 네, 이너베터월드 우리 힐링 영화. 아, 힐링 영화였군요. 이게 저희가 힐링 영화 탑 10에서 네. 크래쉬가 1등하고 이거가 2등이었죠. 수잔나 비에르. 이때는 힐링을 시켜주더니 이번에는 깜짝 놀라게. 그러게요. 힐링도 되죠. 힐링 영화 같아. 네, 힐링 영화가 힐링 되죠. 예, 이 영화도 힐링 됩니다. 버드박스도. 예, 2011년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던 영화예요. 이너 베터 월드가. 네. 네. 이 그 덴마크 출신 감독인데 왜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고 그 뒤로 활동이 없나 뜸하나 막 이랬더니 TV 쪽에서 또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네. 이 영화를 만들었네요. 화려한 출연진들을 모시고. 이 수잔나 비에르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네. 드라마 어워즈에서 상도 받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게 뭐였죠 제목이? 더 나이트 매니저라는 나이트 드라마가 매니저? 있거든요. 예. 예, 영국 드라마인데 영국 거예요? 예. 그 드라마를 또 연출해서 한국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 뭐죠? 뭐 프레디의 매니저인가요? 나이트맨이죠. 더 나이트 매니저 네. 하는 드라마로 상 받았습니다. 2016년인가 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그래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주인공인 말로리 네. 역으로는 산드라 블록이 나왔고요. 네. 산드라 블록 많이 늙었는데 그건 뭐 여전히 예, 네. 똑같네요. 연기는 워낙 잘하고 연기는 워낙 잘하고. 네. 네. 그리고 말로리의 남자친구이자 남편이 되는 텀이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네. 남자친구였던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이 네. 난리통의 남자친구가 된 톰이 있습니다. 트레벤트 로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이렇게 난리통에 또 같이 지내게 되는 남자 중에 그렇죠. 좀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 이렇게 일으키고 좀 까칠한 남자로 아,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존 말코비치. 예, 존 무려 말코비치. 존 말코비치가 예. 조연으로 나오죠. 예. 여기 성격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말로리의 동생 제시카 역으로 세라 폴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사라 폴슨. 제시카는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말죠. 그렇죠. 예. 네. 좀 안타까웠어요. 그 죽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생이죠. 네. 여동생. 예. 그리고 말로리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죠. 그렇죠. 네. 하나는 이제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고 하나는 아닌데 같이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인데 이름을 안 붙여요. 그렇죠. 참 특이해요. 네. 일부러 안 붙인 거죠. 보이, 걸 이렇게 그렇죠. 부르고요. 보이는 줄리안 에드워드라는 배우가 나왔고 걸은 비비안 라일라 블레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애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연기를 잘했어요. 연기를 잘한 건가? 꼬마애가. 눈빛도 묘하고 그렇지. 네. 그 표정. 우리 그 김유정 그 리즈 시절 같은 그 느낌 나네요. 네. 그죠? 그러면서 엄마도 약간 닮고. 그렇지. 네. 닮았나? 캐스팅이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인상적으로 나오는 또 조연 네.
톰 홀랜더라는 배우가 톰 홀랜더 나와요. 나오죠. 톰 우리 홀랜더. 저번에 보헤미안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매니저 그렇죠? 나오죠. 그 시크한 매니저. 예. 예, 그 사람. 영국 배우죠. 여기서는 약간 미친 놈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미친 놈 역을 맡았습니다. 예, 미쳤죠. 예. 여기서 대부분 미친 놈들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이 영화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골든글로브 네. 이미 이제 시상식을 마쳤죠.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노민이조차 안 됐고, 음. 네. 또 아카데미에서도 노민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약간 넷플릭스라서 무시당한 거가. 나는 이 영화 노미네이트 왜 안 됐는지는 내가 유추해 보는 기밖에가 있어요. 뭐 이 영화랑 비슷한 영화가 있어. 눈먼 자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 영화의 아주 그 모티브가 똑같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해프닝. 해프닝. 그 영화는 그것도 보는 거예요? 자살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해석이 나와. 나무가 무슨 이렇게 자기들이 살려고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자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비슷한. 그리고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하고 약간 뭐 그렇죠. 이게 좀 콰이어 플레이스랑 이거랑 두 개가 비슷한 클리셰들이 있어요. 일단 그 아포칼립틱 포스트 아포칼립틱이라 그래서 핵전쟁이나 무슨 큰 질병이 돌고 나서 인류가 이제 멸망한 뒤의 얘기죠. 그런 뒤에 겪을 법한 일들이 이게 쭉 나오는 거고. 이런 우리의 클리셰는 굉장히 뭐 많죠. 많죠, 다양하죠. 워킹 데드 같은 드라마 네. 시리즈도 그렇고. 뭐 좀비 영화들도 예,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죠. 해프닝도 좀 비슷한 네. 것 같고, 눈먼 자들의 도시가 많이 생각이 예, 나죠. 저는 버드박스는 진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너무 생각이 많이 그래서 났어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약간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맞아요. 후보에는 안 오른 것 같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네. 재밌으면 보는 거지. 그런 거 이제 따져야죠. 이제. 네. 네. 자, 그리고- 두 예. 번째 영화 네. Quiet Place 아, 소개하겠습니다. Quiet Place는 이미 이미 저희 IPTV 같은 데 다 올라와 있어서요. 네.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소리는- 결제하시고 네.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존 크레진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존 크레진스키 저는 원래 배우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 좋아할 정도였어요? 네. 난 되게 존재감 없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 이 배우가 나온 영화 어떤 중에 어웨이 위고라는 어웨이고. 예, 약간 이것도 힐링 영화인데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나요? 네,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목 들으니까. 뭐에서 뭐에서 소개했지? 힐링 영화에서 제가 한 것 같아요. 한것 같아요. 네. 마야 루돌프 나온 거. 예, 맞아요. 예. 약간 거기서 그 남편. 코믹한. 예. 그 약간 우유부단한 그렇죠. 그러면서도 되게 사람 좋은 남편으로 나오는 옛날에 배우인데. 오피스라고 디 네. 오피스라고 유명했던 미드 있어요. 네. 그걸로 떴죠. 예. 스티브 카렐 나오는. 스티브 카렐. 네. 네. 그리고 뭐 드림걸스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또 슈렉에서는 랜슬롯 목소리.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오. 존재감 뭐 그닥 없었는데 네. 감독을 이제 하면서 이 영화로 지금 막 정말 핫한 인물이 됐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주인공 에블린 역으로는 에밀리 블런트가 나왔습니다. 네. 예. 시카리오의 히로인 네. 에밀리 블런트가 여기서 화이어트 플레이스의 히로인으로 그렇죠. 분합니다. 예. 네, 존 크레진스키의 부인이기도 하죠. 예, 실제. 둘이 부부죠. 예. 네. 감독이 남편. 실제 부부네요. 여주는 부인. 그렇죠. 그리고 남편 리 역으로 존 크레진스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집에는 3남매가 있죠. 3남매였죠. 예. 나중에 4남매가 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어. 예. 제일 큰 딸 리건 역으로는 밀센트 신몬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이 딸은 귀가 들리지 않죠. 청각장애. 예, 청각장애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아들 마커스 역으로는 노아 주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밑에 또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보라는 네. 남동생이 나오고 케이드 게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깐난애기 말고 깐난이 그 처음에 저기, 처음에 세 번째 셋째 그렇죠. 셋째 보 역으로는 케이드 우드워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넷째는 이름 모릅니다. 완전 신생아라. 예. 깐난애기예요. 예. 골든글로브 음악상에 노미니만 됐고요. 네. 음악상에 여기는 노미니가 됐네요. 음악.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사운드 편집상 노미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에디트. 예. 네. 콰이어 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아포칼립틱 영화죠. 네. 멸망 후에. 네. 그런데 이거가 버드박스랑 좀 다른 거는 얘도 그런 클리셰들이 많이 나올 법한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아니요. 아니, 할아버지 한 명 뭐 나와요. 아니 그거야 그런데 숲속에서. 전체적으로 주요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냥 이 가족만 가족이랑 괴물만 나오죠. 괴물도 처음엔 잘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서야 좀 계속 보이죠.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죠. 뭐. 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쪼이는 맛이 훨씬 더 강하죠.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몸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 저는 이 괴물이 귀를 열 때마다 제 귀가 같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네. 우리도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버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밖에 나가야지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실내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시종 소리를 내면 안 돼. 예. 오줌도 못 싸요. 오줌 싸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보통 영화에 오줌 싸는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밀리 블런트가 임신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저 애를 어떻게 낳지? 저는 일단 이 두 영화 보면 저는 무조건 콰이엇 플레이스. 둘 중에. 중에? 이쪽에 완전 손 들어줍니다. 완전. 네. 그래요. 나도 약간 그런데. 네. 자, 뭐 그 영화 평점을 이따가 하시고요. 2.1점을 주든지 말든지. 잠깐만 오늘은 그러면 이 두 영화를 놓고 누가 이기냐를 해요? 어떻게 해야 아니 돼요? 좀 영화를 좀 비교하면서 좀 뭐 여주인공들도 비교. 오늘 컨셉은 영화 대 영화인가요? 영화대요. 네, 영화 대 영화. 네. 김경식 출동. 과연 어떤 상황이 더 나은가? 더 나은가? 감독들이 분통 터지겠다 이거 둘이 예. 붙여놨다고. 그것도 무용보가 붙여놨다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한 포스트 아포칼립틱이죠.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명작들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옛날에 28일후 이런 거? 혹성 탈출, 혹성 탈출. 그다음에 매드맥스 이런 게 이제 핵 전쟁 이후에 지구가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뭐 봉준군 감독이 만든 봉준군? 또 봉준군이래. 봉준호 죄송합니다. 형 직구로 한번 맞을래? 고트위스. 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이런 게 이제 뭐 28위로.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최 과장이 한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더 로드라고. 로드 했죠. 저 아버지 영화 할 때. 아버지 영화죠. 그런 영화들이 이쪽에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이제 호러라기보다는 약간 스릴러나 약간 재난 영화 뭐 이런 쪽이겠죠. 근데 이제 이 두 영화는 약간 호러 영화에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림자만 나오고 바람만 불고. 그렇죠. 나무만 흔들려요. 네. 실체가 그림으로 표현되죠. 여러 장의 그림으로. 네, 그럼 악마라고 추정되는 뭔가가 나타나서. 근데 콰이어 플레이스는 이제 괴물이 나타나서 지구를 그렇죠. 다 결단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영화가 약간 이 소재에서 어떤 설득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일이 뭐 핵 전쟁이나 무슨 전염병이면 몰라도 개연성이 있는 네. 스토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개연성이 있는 설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약간 뭐 호러 판타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서 되게 몰입도가 강하죠. 그렇죠. 일단 뭐 괴물이 뭐가 됐든 무섭잖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설정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다 이제 이 어머니가 주인공이고 네. 아이들을 특히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데리고 있고 얘네들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존.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죽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공감을 하면서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우리는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영화 시종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몸에 좀 힘을 주게 되는 영화인데 콰이어 플레이스는 좀 영화가 한 1시간 반? 좀 네, 짧죠? 1시간 반이더라고요. 버드박스는 2시간이 넘어요 약간.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화가 약간 세트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호러 우리처럼 겁쟁이들도 좀 볼 수 있는 이 정도면 뭐 네. 겁쟁이용 호러 영화입니다. 나 괜히 콰이프레스 너무 무서워. 그게 더 무서운 줄 콰이어 플레이스 알았죠. 조금 약간 그거 안 봐. 그러니까 아니 버드박스는 제목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데 나 버드박스는 첫 장면서부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 비슷한 모티브네 이러고 막 봤기 때문에 그 선을 안 넘을 거라는 왠지 확신이 있었어. 너무 무섭진 않을 거야. 막 이런 콰이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1시간 반 딱 끝나고 거. 진짜 1시간 반 동안
숨겨 이거 조용히 보다가 영화 끝날 때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안 돼, 끝내면 안 돼. 끝내면 안 돼. 더 보고 싶어서? 뒤에 더 뭔가 더 있잖아 뭐. 콰이어 끝내면 안 돼, 플레이스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흥행이 돼서 나도 약간 그 느낌 그 있었다. 있다니까 어. 그거.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 속편이 나옵니다. 2020년에. 진짜요? 네. 아 속편 나와요? 나와요? 속편 나옵니다. 확실해요? 네, 뉴스에 나왔어요. 오. 뉴스에 나왔어요? 예, 다들 그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아 조용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뉴스에 거기서도 벌써 다 또 떠들었어요. 힘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뒷이야기가 또 나올 그래요? 거니까 아, 좋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기대되겠네. 나오면 볼 거야 또. 걔네가 귀마개 하고 나올지 알겠어요. 예. 어땠어요? 이거 두 편 다 좀 볼만은 했다. 뭐 보다가 끄지는 않았죠. 무서워서. 끌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네. 이거 스토리를 좀 설정이 있죠. 참 그냥 설정만 얘기해 주시고. 예. 예. 버드박스는 어떤 얘기예요? 예. 일단의 재난의 종류부터 재난의 종류. 예, 재난의 종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종. 이거 진욱이가 하는 건데. 형 이렇게 재종거려요? 예, 버드박스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요즘 있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일본에서 그렇죠. 무슨 인플루엔자에 야, 감염된 그건 뭐야, 사람들이 진짜?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기사가 막 나오고 네, 있거든요. 좀비 바이러스면 막 무슨 높은 데서 추락하고 뭐 이렇게 뛰어내리고 그거는 저기 아니야? 질주하고 막 이러는. 아니 그 저기 타미플루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요게 뭐 부작용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고 아 네,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인플루엔자 감염인자가 뇌로 들어갈 경우는 그런 또 이상 현상을 좀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근데 있더라고요. 지금 몇 백만 명이 감염됐다며. 예, 뭐 200만 명이 독감 넘었어요. 바이러스에?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버드박스 같다고 막 이런 댓글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설정, 재난의 설정은 음? 사람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니구나. 다 보는구나. 다 보이는 거죠. 야외 나가 무조건 야외 나가면 무조건 뭐가 보여. 이렇게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음.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미쳐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맞아요. 그 어떤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이 각 상황에 맞게 다 다른 맞아요. 유혹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네, 이게 거. 설명이 안 돼. 약간 이- 환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야겠죠. 이 현상이 뉴스에서 딱 처음 나올 때는 유럽과 러시아에서 먼저 막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이제 미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먹었던 수많은 닭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루어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각 상황에 맞게 그렇다고 갑자기 뭐 총칼을 들고 그런다고 자살을 하지는 않잖아. 진욱이는 포크를 들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뭐 설정이 그래요. 네. 네, 뭔가를 보면은 자살을 해요. 굉장히 그 공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슬픔에 휩싸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매혹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자살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예.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걸 예.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병균이거나 혹은 뭔가 뭘 잘못 먹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대상이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잘못 보게 되면 바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네. 모든 일에 허물을 느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가려야만 음. 그걸 보지 않아야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눈을 안 가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눈빛이 변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눈빛이, 눈동자 예. 홍채가 예. 홍채가 확 변해. 예. 그래서 막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네. 예. 네. 근데 좀 웃긴 거는 실내에서는 괜찮아. 걔가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밖에 있는 아니, 게. 안 보이니까 실내까지 가리는 들어오지 거죠. 않고 항상 야외에만 돌아다니는 그래서- 놈이니까.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냐고. 예. 설정이 그래요. 네, 예. 설정이 그래요? 예. 뭐 가리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들어오면 뭐 다 죽었지. 아 이제. 근데 대신 또 이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나 이런 소리에 막 이 속삭임이 그것도 있으니까. 밖에 있을 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Quiet Place의 그 재난 상황. 네.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에 약간 사마귀처럼 생긴. 굉장히 거대한, 빠르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벨로시롭터 같은 그 정도 속도의 공룡? 예. 그 정도의 그렇죠. 빠른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아유, 엄청 빠른. 귀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바로 그걸 듣고 그렇죠. 앞을 볼 수 없는 괴물인데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와서 그렇죠.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귀만 엄청 크고 눈은 없는 괴물입니다. 네. 그 머리가 고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머리 전체가 머리 전체가 고막 같아요. 그래서 다 열려. 그냥. 조금만 그냥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냥 막 바로 뛰어오네. 네. 저기 막 옥수수 숲을 막 그렇죠. 파헤치고 막 달려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주파수를 들으니까. 네. 네. 아주 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죠. 네. 지구가 거의 멸망한.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상황이죠. 지구의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이제 앉은 거죠. 네. 요게 이제 각각 영화의 재난의 상황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상황. 네, 상황은 아 형 근데 소개가 흥미진진해요. 지금. 재밌어 죽겠어. 김경식 영화 영화. 영화가 다시 생각나. 네. 좋아요. 네. 버드박스. 네. 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야 시작이 좋아. 산드라. 시작이 좋아. 산드라 블록이죠. 예쁜 여자라. 근데 이 여성은 뭐 남편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애는 있어요. 임신해 있는 상태죠. 그렇죠. 배가 불러오고. 배가 불러서.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인데 네. 여동생이랑 그 이제 애 상태를 보려고 병원에 갑니다. 예.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뉴스에서 보던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그 이상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깨닫고 네. 빨리 여동생이랑 도망치자고 하죠.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막 도망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차 사고 나고 막 사람들 자살해서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기 여동생인 제시카도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본 거죠. 눈물을 그렁 하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사고가 큰 사고가 났고 거기서 바로 큰 트럭에 그냥 자기 치여서 죽어버리죠. 근데 이제 임신한 여성이 만삭인 여성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이 난리통에서 한 집 앞에 있는 어떤 여성이 발견을 한 거죠. 산드라 블록을.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니까 구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그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구하려고 했던 여성이 죽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말로리는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코비치 예. 부인이었죠. 네? 죽은 여자가 딸 아닌가? 아니 딸. 딸인가? 네. 예. 존 말코비치의 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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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말코비치의 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존 말코비치는 이 여자를 살리려고 내 딸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사건건 막 시비를 걸고. 근데 이제 이 집안에 그 큰 길가의 대로변에 있던 이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그렇죠.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로 가겠습니다. 형 뭐 기가 막. 왔다 갔다 해. 야, 지금 TV 보는 것 같아 지금. 플래시백이야. 아 좋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해. 좋아. 너무 왔다 갔다. 네, 준비한 것도 너무 안 아닌데 했어. 아우 왔다 갔다 해. 좋아. 준비하니까 힘드네. 그래도 헷갈리는데 정말 완전 정말 좋아. 진짜 헷갈려.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여기는 한 가족이 있어요. 어디 그냥 되게 이렇게 외진 농가죠. 네. 외진 농가에 살고 있는 한 가족. 농가네. 근데 젊은 아빠와 엄마가 있고 이제 뭐 한 큰 딸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중학생 정도 됐을까요? 14살 정도? 예. 14살? 그리고 그 밑에 뭐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예, 한 뭐 아주 어린 15살짜리. 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굉장히 막 신발도 안 신고 모래밭을 다 걸으면서 맨발로 다니죠, 네, 여기는. 얘네 동선에는 다 모래를 깔아놨죠. 일부러 소리 안 나게. 진짜. 그래서 조용히 다니는데 이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 막내 아들을 네. 되게 허무하게 잃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그냥 휙. 우리가 이제 처음 그 괴물을 네. 목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어휴, 깜짝 놀랐어, 아주. 그때 사실 피가 확 뿌려지거든요. 아우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너무 남냐면 이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에 이 장면이 나거든요. 아이한테 안 돼 뭐 이런 신용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가는데 막 공포 뭐 이러면서 막 소리 내지 말라 또 막 제가 막 보면서 귀신 영화 줄 알고 그래서 안 봤었어. 아 낚였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밀리 블런트는 만삭인 상태고 애를 이제 낳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죽고 나서 네.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존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D난도야. 지금 거의 체조에서
뭐가 티나죠? 디난도의 그 말하자면 묘기를 본 것 같아. 최과장 이렇게 두 개를 싹 섞어서 얘기해 줘.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디난도. 지금 저기 여홍철 A 뭐 이런 거 그런 아니었어요? D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거. D가 어려운 거죠. A가 쉬운 거야 그러면? A가 쉽죠. 맞죠? 예, 그럼 이제 사건의 전개로 가볼까요? 어 그래? 그래 전기도 있으니까 또 있어? 끝난 거 아니었어? 디난도야. 와. 이 난도로 가겠습니다. 네. 버드박스의 이 산드라 블록은 결국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예, 사고가 네. 나서 그 미친 놈, 네. 톰 홀랜더, 미친놈, 네. 미친놈이 그 집안으로 들어와요. 음.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괴물한테 그 무언가를 보게 하려고 네. 와서 막 집안의 창문에 붙여놓은 것도 띄어내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2명의 아이와 네. 걸보이 음. 그리고 그 톰을 제외한 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보이랑 걸이 둘이 있는데 남자 여자. 예. 한 아이는 산드라 블록이 난 아이고 예. 걔는 이제 남자이고요. 네. 여자 아이는 거기에 피해 있던 올리비아라는 다른 임산부가 있었죠. 그날 같은 날 둘이 아이를 낳잖아. 네. 그래서 걔네들이 큰 게 된 거죠. 네. 이 앞에는 약간 호러 영화 구조들 있잖아. 한 명씩 죽고 막 이러는 네. 거. 뭐 어디 가서 죽고, 네. 섹스하면 죽고, 샤워하면 죽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호러 영화에서 보면 딴짓하면 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몇 년 흘러서 아이들이 네. 좀 크고. 네. 그러니까 첫 장면이 산드라 블록이 얘네들을 눈을 가리고 네. 배를 타러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5년 후와 5년 전이 계속 네. 플래시백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이 하나의 가족을 이뤄서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리와 톰 그렇죠. 그리고 이 보이와 걸, 이 4인 가족. 가족의 탄생이 네. 됐죠. 본의 아니게. 실제로 피가 섞인 관계는 말로리와 보이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나의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톰이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톰이 죽기 직전에 저기 그 강 아래 어디엔가에 네. 안전한 곳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무전기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로 오려면 배를 타고 강으로 오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톰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를 탈출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이와 걸을 데리고 그 강을 따라서 그렇죠. 예, 네. 그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는 그- 겁니다. 예. 또 그런 멸망 영화 중에 네. I Am Legend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 윌 그렇죠. 스미스 나왔던 거. 그것도 네. 비슷한 상황이죠. 그건 이제 좀비 때문에 이제 멸망하고.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죠 마지막에. 예,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여기서도 눈을 가리고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 나옵니다. 배를 탑니다. 네. 다 눈을 가리고.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거기 막 급류를 헤쳐 나가잖아. 네. 눈을 가리고. 그게 이제 사건의 전개고요.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음. 에밀리 블런트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쵸? 애를 낳기 네.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 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큰 딸을 위해서 아빠가 계속 보청기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주죠. 수제 보청기. 네, 그러면서 그 보청기로 인해서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예,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무사히 지키려고 하는 이 아빠의 예, 정말 희생들이 희생. 나오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왜 말도 안 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못이 계단에서 아우. 실수로 그 못이 하나가 솟아오르잖아요. 아, 그 뭐 너무 리얼했어. 근데 그 임산부인 엄마가 에밀리 예? 블런트가. 에밀리 블런트가 이제 막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못을 밟죠. 그 우리가 밟았는데 소리도 못 질러. 그렇죠. 막 낳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괴물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부모들의 사투가 벌어지는 아우, 그 예. 발에 못 박히는 씬은 제가 겪었잖아요. 나도 겪었어. 예전에 저기 무용부에서도 똑같은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어디 아파트 철문 같은 데서 매달려 놀다가 철문에 이렇게 도둑들 들어오지 말라고 아, 거기. 밑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거에 그 위에서 운동화 신고 뛰다가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놀고 있어서 박힌지 몰랐는데 제 동생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못을 빼내고 그대로 제가 업고 집까지 뛴 기억이 있는데 그 에밀리 블런트가 그걸 딱 밟는 순간 소리 내야 되는데 그걸 입으로 틀어 막잖아요. 아
그거는 나는 공사장에서 어릴 때 공사장에서 놀다가 아이들 이렇게 험하게 컸니? 왜 이렇게 이렇게 못을 밟고 그래? 이렇게 탁 뛰어내렸는데 어딘가에서 뛰어내렸어 난 더군다나. 근데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게 거꾸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을 팍 밟아가지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 진짜 그거 고생했죠, 정말 깊이 박히잖아. 아유 그럼요. 그것도 그센 못이 거기 그 못이 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복선이 있어 앞에. 그치 앞에 빨래 이렇게 갖고 올라가다가 그 못이 걸려가지고 걸려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이게 못이 솟아. 아니 근데 솟아도 봤더니 먼저 솟아 있었던 것 아니 같은데. 대충 뭐 이 정도면 스토리는 네. 다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두 개가 주인공들이 필사적으로 생존해가는. 그런데 뭐 이렇게 처참한 결말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사람들도 많이 죽고 주인공들도 고난을 겪지만 이게 버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로 개봉을 해서 얼마나 그 콰이어 플레이스는 엄청 흥행을 했어요. 이거가 돈을 열 몇 배를 벌었어. 그래서 이제 속편도 나오고 하는데 버드박스는 넷플릭스로 돼서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로 개봉한 영화들은 이게 얼마나 받고 얼마나 흥행이 됐는지가 잘 그게 개똥 안 쓰잖아. 근데 버드박스가 굉장히 많이들 보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이 버드박스 챌린지라는 게 생겼어. 그러게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다들 눈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뭘 해보는 거야. 예, 위험하네. 진짜 위험하죠. 심지어 어디서는 눈을 가리고 운전을 했대. 예, 실제로 10대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막 사고도 나고 애들이 이제 눈을 감고 자기가 평상시에 뭐 해보던 걸 하는 거야. 네, 그리고 24시간 동안 눈 가리고 생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속으로는 좋아했겠지. 노이즈 마케팅이 되니까. 네. 근데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경찰에서도 버드박스 챌린지 하지 말라고.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눈 가리고 그냥 밖으로 막 나오니까 집 밖으로 큰일 나죠. 근데 애들은 또 보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좀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도 막 그러고 있고. 네. 넷플릭스에서 봤더니 그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경고 문구를 날린 것도 약간 후킹처럼 날렸어요. 그래? 뭐 당신들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고를 냈더라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쫄깃함은 콰이어 플레이스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드박스는 우리가 제 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얘네들이 눈을 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약간 이제 관객 입장인데 콰이어 플레이스는 얘네들이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나도 소리를 내면 안 돼.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더 몰입도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드박스는 집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공간이 어디라도 있잖아요. 그치. 창문만 예, 가리면 그러니까 되니까. 보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나를 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뭐 안 날 수 없는 그렇죠, 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살면서 이렇게 생활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층간 소음이 아주 도움이 아유, 되는 그 영화. 많은 생활 소음 있는데 그 도움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까 진욱이 뭐 소변 볼 때도 소리 난다고. 근데 그 소리조차도 안 되니까 네. 진짜 숨죽여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다가 막 가위 누르면 소리 지르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코를 고는데 아, 죽었어. 저는 그냥 잠깐치 진작 죽었어. 첫날 죽었어 넌. 자면 죽는다. 형 모르죠 형. 와이프분이 옆에서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자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다 네. 첫날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소리 뭐 일단 웃기고 이런 거 참을 수 없잖아. 그리고 아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우는 걸 어떻게 막아요? 아 그 장면은 진짜 근데 그 얘는 꽤 얌전했어 나름. 아유, 그 말도 안 돼. 그 저기 그 에어리언 그 상황 있잖아요. 괴물이 이렇게 바로 얼굴 앞에 딱 그렇죠. 대고 아우 으르렁거리면서 앞에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이 있는데 야. 그 장면에서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안 울잖아요. 아 아유, 거기서 얼마나 쫄깃한지. 진짜 여의도 불꽃 축제 아니었으면 제가 왜? 다 죽을 뻔했어요 영화. 아 불꽃 축제. 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 저 약간 디테일 있는 장면인데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밤에 식사를 하는데 접시 대신 나뭇잎을 그 야채 잎을 사용하잖아요. 어디 접시를? 예, 접시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소리 안 내려고. 아우. 아이가 그 누나랑 이렇게 놀다가 실수로 램프를 넘어뜨려 갖고 아, 그렇죠. 모노폴리 하다가. 램프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온 가족의 긴장 타는
그런 장면. 그 오긴 오지 그러 나중에. 오죠. 예, 와가지고 또 햄스터 같은 거 예. 아니 먹는 게 아니고 죽이잖아요. 죽이죠. 그냥. 죽이는 거야 먹는 네, 거야? 죽여요. 그냥 죽여. 내리쳐요 그냥.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괴물이에요. 걔네들의 목적은 뭘지 그 괴물들은? 그래서 저는 인상 깊은 게 그 처음에 이 아 그래. 남 아빠가 음. 이렇게 스크랩해놓은 신문 기사에 음. 이런 기사가 좀 있거든요. 그들이 죽기 두려워서 소리가 나는 것을 먼저 죽인다. 뭐 이런 또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이 청각이 예민해서 그 소리를 못 견뎌하는 나 알아. 것 같아요. 나 하나 있어. 내 주변에 하나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되게 막 짜증내고 틀리면 막 화내고 아, 그런 인간 하나 있어. 아 그래요? 특히 틀리는 약간 거. 덩치가 큰 괴물. 커 아주 커. 저기 수염도 많아. 눈앞에 있잖아요. 내 옆에서 막 지금 찢어보고 있어 지금. 나도 그런 이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손톱. 손톱인가? 막 차도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소리를 내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적어놓잖아요. 예. 크레젠스키가 이 지역에는 세 마리. 세 마리 있고 뭐. 근데 나중에 그 세 마리가 다 오죠. 그 옥수수 밭을 가르며.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가 이렇게 총을 들고. 그 마지막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아주 뭐 뻔한 결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같긴 되게, 한데. 야 그게 그렇게 한 순간에 그런 표정을 질 수가 있나? 그거지. 보청기 파워. 야, 아니 그거지 저기요. 그 뭐냐 베테랑이냐? 베테랑? 네. 판 뒤집혔다. 이거지. 그 느낌이야. 이제 경찰 교사 모양으로 판 뒤집혔다 해. 하여튼 근데 2편에서는 뭐 근데 우려먹기가 더 될란가? 이게 좀 약간 1편 우라카이하고 끝날 것 같은데. 시카리오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뭐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이거 저는 영화 보면서 또 에밀리 블런트가 나와서 그런지 시카리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악이 좀 비슷했어요. 아 진짜 그건 왜 음악이 똑같아? 진짜 네. 비슷해요. 뿌 이거 약간 진짜 비슷해요. 이게 처음이랑 끝에 다 나오죠 크레딧에. 라이센스는 없으니까요. 아 그래갖고 실제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한테. 아 감독님 실제 안에 에밀리 블런트 캐스팅이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감독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는 공동각본가로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엄마 에블린 역의 아내 에밀리 블런트를 떠올리면서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내심 그녀의 출연을 바랬지만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까다로운 배우인지 알았기에 선뜻 제안하지 못했는데요. 아니 시나리오가 완성될 쯤엔 에밀리 제 와이프가 그냥 먼저 시나리오를 읽고 이거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먼저 출연을 자청하는 바람에 마치 프로포즈라도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버드박스는 그 책이 원래 원작이 있었고 그걸 이제 각색한 거고 이거는 아예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감독도 같이 대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한 경우겠죠. 근데 목소리가 지난주 알폰소 쿠아론이랑 똑같네요. 아니, 조금 다르게 했는데 좀 근데 뭘 똑같다 그래? 줘봐. 저기 자기가 듣는 거대로 듣고 화내고 그런. 아니 이 목소리로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그래요. 재밌어. 매주 다를 그렇게 거야. 성우 바꾸면 안 혹시 돼요. 매주 다를 거야. 에밀리 블런트는 인터뷰한 거 다르다고 없어요? 지금 에밀리 블런트 목소리 나죠. 방금 했잖아. 그만해? 그딴 사람이 하면 안 돼! 사퇴하세요! 겐세이 놓고 겐세이 놓지 마세요. 비슷한데? 사퇴하세요! 네, 에밀리 블런트랑 외모가 너무 다르다. 아 그렇죠. 에밀리 블런트는 뭐 전에도 우리 시카리오 하면서 얘기했지만 참 이게 전통적인 어떤 미인 무슨 백인 여주인공 타입은 아닌 것 같죠? 아니죠. 네. 오히려 악역도 잘 어울리고 네. 아이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역이랑 딱 맞는 얼굴이죠 사실. 백설공주 2에도 나왔고 네. 올해 그 메리 포핀스 리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메리 포핀스 자체가 그쵸. 옛날에 히트를 예. 안 해서 그런데 메리 포핀스 리턴스도 거기에서 이제 메리 포핀스로 옛날에 줄리 앤드루스가 했던 그 역을 하면서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에밀리 블런트가. 크레진스키 아주 좋은 그 뭐 좋은 뭐요? 좋은 뭐? 좋은 마음을 좋은 뭐? 얻었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퇴하세요. 이때 나와야 돼. 사퇴하세요 이거. 여기 사퇴하세요. 나는 근데 버드박스, 버드 케이지도 잠깐 나오죠. 나 거기. 되게 조심하고 있어. 자꾸 버드 케이지라고 그러고. 버드박스 그 영화의 주된 모티브를 좀 보면 약간 그 유럽의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괴물이 약간 뱀파이어 같아. 그래서 자기하고 연관을 맺어갖고 며칠 살려둔 다음에 자기 부하를 삼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부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희생물을 막 골라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또 네. 이게 저기 병이라기보다는 이 현상이 나타난 곳이 러시아,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모티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군상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까 얘기한 이 정말 위급하고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눈먼자들의 도시나 혹은 네. 뭐 해프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들을 아주 저는 모델 형성을 잘해서 아주 정갈하게 잘 보여줬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 같은 박스가. 이런 어떤 상황을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음. 그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보여. 여기서 그 이제 이 딸을 출산하는 올리비아라는 여성 있잖아요. 네, 그 임산부. 이 네. 배우가 무슨 맥도날드인가 그런데 이름이 이 올해 넷플릭스 영화 중에 네. 덤플링이라는 영화 있어요. 덤플링. 덤플링. 그 영화에 제니퍼 애니스톤이 엄마로 나오고 얘가 딸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요? 무슨 미인 대회 나가고 막 아이가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덤플링도 최근작인데? 예, 올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옛날에 뮤리엘의 웨딩 같은 느낌? 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바였잖아, 아바. 얘네들이 아바 음악을. 근데 여기서는 돌리 파튼 워너비들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시골 미국 시골의 어떤 마을에서 생긴 일인데 그래서 막 미인대에 나갔는데 얘가 되게 빅 사이즈의 뚱뚱한 여자인데 미인대를 나가는 거야.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약간 성장 영화인데요. 미스 리틀 선샤인처럼. 약간 그런 거죠. 네. 그 돌리 파튼 노래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덤플링이라는 영화도 넷플릭스가 참 영화 정말 많이 만드네요. 몇 조가 든를 예. 들여서 만든다면. 전체 그러니까 1년 예산에 한 30%에서 40% 정도를 제작비로 쓰는 것 같아요. 1년 매출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가까운 네. 제작비를 들인데요. 10조면은 뭐 엄청나네요. 진짜. 그 30-40%면 1년에 몇십 조를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서 무슨 그 통계를 봤는데 네. 엄청난 돈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작비로 그만큼 쓸 수 있는 이유가 영화 홍보하는 부분을 포스터 갖다 붙이지 않고 혹은 일반적인 채널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케팅 비교를 안 들이잖아. 유튜브에만 하거든.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소셜, 대상하기 네. 때문에 홍보비가 확 줄죠. 그러니 영화의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틈새를 잘 공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 틈새가 아니고 메이저라니까 이제 이게. 메이저긴 한데 그 전통적인 방식의 틈새를 공략해서 얻어내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버드박스에 내가 되게 낯이 익은 배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왜 처음에 첫 씬에 병원에 가잖아. 네. 그 의사 있죠. 네. 네. 약간 인도계. 예. 그렇죠. 그 여자가 우리 그 옛날에 슈팅 라이크 베컴 슈팅 라이크 주인공 그래요? 그래요? 주인공? 이었던 것 같아. 그 소녀? 얼굴이 많이 달라졌는데 완전히 잠깐만요. 아줌마 됐는데 모르겠어. 나 그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긴. 그 여자더라고. 마지막에도 나오잖아.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죠. 그 의사. 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씬에도 나오죠. 트램 박사. 근데 그 슈팅 라이크 베컴에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 얼굴이더라고요. 희한하다. 맞네. 맞지? 제스 역으로 나오는 근데 파르민더 나그라. 그렇지 나그라. 파르민더 나그라. 우리 옛날에 스포츠 영화. 와 저는 형 눈썰미가 그렇죠. 나는 눈썹이 괜찮네요. 그런 거만 있어. 그런 거만. 야, 그게 나더라. 그 배우가 그 배우네. 그런 그 사람 알아보는 것만 잘해. 뭘 잘해요? 하여튼 슈팅이 아니고 외모도 베컴 닮았거든. 근데 그렇게 몇 년 사, 그게 몇 년이 아니구나. 슈팅 베컴이 2002년. 아유, 엄청 오래됐죠. 2002년. 거의 20년 됐구나. 그럼요. 그래도 아니 그때 소녀였는데. 완전 소녀였죠. 이제 근데- 뭐 산전수전 다 또 겪고. 완전 이렇게 아줌마가 됐어. 몇 년생이니? 75년생. 7호. 저부터 많은데요? 칠오면은? 누나인데요? 훨씬 누나네. 아무튼 버드 박스에는 이렇게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코비치를 비롯해서. 근데 콰이어 플레이스는 배우들이 이 성인 배우가 2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지루한가 이러는데 지루하는데요. 지루할 겨를이 없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두 영화가 이렇게 좀 비슷한 듯하면서 또 다른 게 확실히 버드박스는 그 유럽 출신 이제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지 네. 전반적으로 영화가 좀 서늘하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할 거를 막 주던데요. 예. 나는 계속 생각이 들던데. 버드박스. 서늘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서 특히 그 비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 말코비치는 시니컬한데 그 네. 시니컬한 부분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안전에 아주 말하자면 그것, 탁월한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저런 돼 있는 사람도 거야. 필요해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 네. 사람 말 안 들었다가 그 난리가 난 예, 거잖아.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인정에 끌리면 안 되고 적당한 선으로 좀 까칠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도 하게 해주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렇게 선악의 구분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베이스에 두고 그 인간성을 기르려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 가운데 어느 정도가 선하고 어느 정도가 악하냐 이런 의무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심지어 약간 그 좀 확대 해석하면 편견에 대한 그런 것까지 좀 얘기하지 않나. 눈먼 자들의 도시나 이런 것처럼 뭐 약간 눈을 가리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에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선한 행위로 깔아놓고 있는 몇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아이를 낳은 엄마는 굉장히 그 뭐라자면 뭔가 도와줘야 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올리비아 죽은 그거거든. 죽은 엄마. 근데 네. 그 엄마가 그 사건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그 악령을 보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드라 너무 절규하듯이 외치거든. 나 아이 1분만 나한테 달라고 계속. 그치, 아이는 달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성에 이 아이를 1분 동안 내가 맡겨야 한다라는. 엄마는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아이 1분만 가지고 있을게. 날 달라는 게 아니라 1분만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성이를 갈라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가면서 계속 네. 산드라 블록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여자아이를 차별해요. 그럼요. 뭐라고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근데 그 부분이 또 보여.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버드박스에서 탁월한 지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선택의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한 애는 자기 친 아들이고 네. 하나는 그 올리비아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 근데, 근데 얘네들을 차별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보이 하나 걸 그냥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차별하지 않기 위한 그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 그리고 거. 정을 안 안 주죠. 정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명이 이 눈가라개를 풀고 방향을 왜냐하면- 급류 구간이 있는데 그렇죠. 급류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봐야 된다. 그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 없다. 이거를 얘기해 줄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애들은 뭐 자기는 어차피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못 하고 아이 둘 중에 하나가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누군가가 봐야 해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근데 나서잖아요. 내가 제가 하겠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해. 근데 그게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저 그렇죠. 친 아들을 보호하고 여자애한테 시킬 것 같은. 근데 그 관객 입장에서 볼 때 계속 그 문제가 걸리는 거야. 나중에 그 급류에 들어서면 한 명이 고개를 내밀고 봐야 되는데 산드라 블록이 아무래도 자기 친 아들한테 시킬 것 같지는 않고 딸한테 시킬 것만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약간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내내. 그렇죠. 그러니까 콰이어 플레이스에서는 나중에 그 애를 낳을 때 그럼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중간에 어떤 초조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아주 탁월한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결론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결론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참 그 버드박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감동이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의 장면을 2번 보여주거든요. 두 번. 두 번에 똑같은 장면을 2번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그 묻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대답까지. 뭘 묻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설명해줘. 누군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까지만 장면을 다 끝내. 앞에서 보여주고 그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산드라 블록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은 사실은 그 무전에서 들려온 그 얘기거든요. 그 무전에서 들려온 얘기를 아이 둘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걸은 눈을 뜨고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심 짐작을 하고 있는. 그렇죠. 하여튼 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근데 여자애가 여기 잘했어.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울컥했던 장면은 버드박스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급류를 이제 해치고 내려가서 배가 뒤집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잖아요 셋이. 근데 어디 돌뿌리에 걸리나? 그래가지고 산드라 맞다. 블록이 혼자 굴러떨어지죠. 굴러떨어지잖아요. 아이 둘은 이제 남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찾아서
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산드라 그렇지. 블록이. 그렇지. 이 아이들이 내가 정도 안 주려고 그러고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쫄깃했어. 거기서 굉장히 이제 마음도 되게 아프고 막 거기서 이제 혼자 독백을 막 하잖아요. 막 외치고 막 진짜 필사적으로 아이들한테 너네 어디 있는지 지금 소리 내라고 막 하고 너 어디 있어 계속 뭐 저기 자전거 벨 같은 거 주잖아요. 맞다. 그래서 계속 울리라고 초인종. 하고 예. 근데 아들을 먼저 찾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진짜 필사적으로 거를 찾잖아요. 근데 아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지. 보이가 엄마한테 그거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지 말자. 네. 근데 그 대사, 그 보이가 하는 엄마한테 하는 대사 그게 너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깨닫게 해주죠. 울컥하지. 네,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악마는 계속 쫓아오고. 네. 막. 그래서 이 영화가 엄마 영화 네.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아, 충분히 들어가죠. 네. 이거 저기 존 말코비치 덱이 아니고 저기 엄마 덱이 영화 맨 마지막까지 보면. 말코비치는 이제 네. 중간까지만 나오고. 그 구조에서 산드라 블록이 이름을 안 짓는 거를 나중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안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다 있-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 바로 나오잖아. 이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나와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다 바로 즉흥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한참 전에 생각해둔 이야기들이 난 많은 즉흥적으로 거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대상이 말하자면 이렇게 이어가는 대상 있잖아요. 엄마로부터 이어진 대상, 아들도 이어진 대상, 아버지가 있는 그 물론 이제 혈육계의 관계는 아닌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과연 저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나는 되게 청갈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하고 많이 겹치는 모티브가 많아서 아 많아요. 많긴 많아요. 그래서 상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재미는 훨씬 있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상이랑 상관없이 뭐 어차피 호러 장르고 스릴러니까 재미로. 호러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류의 영화 중에 가장 이제 말하자면 선진, 모든 걸 잘 모아서 제일 잘 만든 영화 같다. 가전제품 이론에 따라서요. 그런 것 같아요. 야 버드박스는 김PD 형 뭐 4점 나오는데요? 4점 아닌데? 저는 지금 넘어요? 콰이어 플레이스를 안 봤어. 넘네. 버드박스만 아니 보고. 넘어 4점 넘어. 파이어플레이스는 무서워. 형 안 보신 거예요, 카이어플레스? 무서워서 안 봤어. 카이어플레스를 안 봤구나. 그 버드박스가 왜 버드박스냐면요. 그쵸. 그 얘기를 해야 돼? 설명을 그거 약간 스포일 같은데? 그 아니 그거 뭐 무스코빌이 스포일러 아니고 설정 중에 하나죠. 예 이제 새들이 이렇게 새장 속에 있는 새들 있잖아요. 그 악령 우리가 악령이라고 이렇게 칭해 보죠. 네. 그 악령이 다가오면 반응을 하죠. 예, 새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예, 경보 장치죠. 예. 예. 그렇죠. 새가. 요비링이죠, 요비링. 그래서 예, 누가 뭐 이렇게 뭐가 다가오면 워닝을 이 새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장에 넣어놨던 새들을 작은 그 박스에 이 구멍을 뚫어놓고 그렇죠. 새들을 거기다 넣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동물학대죠. 그게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그렇죠. 프로도가 그 칼 오크들이 오면 칼이 이렇게 그렇죠. 빛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영화에서 되게 은유적으로 쓰여진 장면인데 그 박스 안에 새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 방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 열려. 이 수잔나 비에르 인터뷰는 없습니까? 수잔나 비에르요? 예. 아, 이 버드박스 감독. 이 감독은 인터뷰 안 입을 하구나. 막았더라고. 인터뷰 안 해. 덴마커라서. 아 어려워요. 이 비에르 이 감독이 덴마크 출신인데 여성 최초로 오스카, 에미,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받은 여성 최초로. 그래서 뭐 캐슬린 비글로 이런 감독도 못한 업적을 이 덴마크 출신 여자 감독이 했네요. 아무튼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 버드박스는 이제 뭐 속편은 안 나오겠죠? 네, 속편은 안 나오는 걸로. 그리고 이 버드박스가 약간 그 잡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 보면은 처음에 막 아비규환 장면에서 실제 영상, 뉴스 영상을 썼다고 하죠. 2013년도에 그 퀘벡에서 캐나다 열차 사고 나서 40 몇 명 죽었었던 그 후티지를 그대로 영화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리얼했던 장면들 있죠. 그게 그 장면이라서 이 유족들은 반대했겠네요. 유족들이 이거 반대를 했는데 그냥 썼대요. 그 넷플릭스가 뭐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했다는지 어쨌든지
그걸 보니까 우리 옛날에 저번에 했던 극장가다 암수살인 그게 그 논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족들이 반대했는데 그랬다는. 뭐 하여튼 버드박스는 좀 그런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그런 또 파워를 실감케 하는. 그래서 이 버드박스가 유럽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헐리우드스럽다면 콰이어 플레이스는 오히려 이게 완전히 미국 헐리우드 영화인데도 되게 좀 약간 유럽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냥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라는 느낌. 콰이어 플레이스가 좀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니 등장인물도 많이 안 나오고 네. 되게 고립돼가지고 그렇죠. 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좀 약간 유럽에서 만든 영화.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괴물 나오고 이런 거는 전형적인.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감정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리어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 영화의 문법을 좀 따른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왜 중간에 그 부부가 이어폰으로 음악 나눠 들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장면 이런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장면이 아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장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컨트리송은 뭐예요? 뭐였지? 이어폰으로 딱 들려주는. 그 뭐였죠? 몰라요? 두 주인공 부부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춤을 출 때 흐르는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닐 영의 하베스트 문입니다. 오샥이 평소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억을 못하고 있군요. 오샥,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춤추는 같이 그쵸. 나오고 있죠? 그런 장면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괴물들한테 쫓기고 되게 긴장 상황이긴 한데 가족끼리 오고 가는 그런 어떤 훈훈한 이야기들 그게 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버드박스에서 산드라 블록이 자기 친아들과 의붓딸 예, 이런 그 선택의 문제가 나오고 근데 다 사랑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큰 딸과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큰 딸이 그 죄책감이 시달려죠. 자기가 그 콜롬비아고 그 장난감을 줘서 예, 막내가 희생되는 죽었다. 거를 그렇죠. 굉장히 자책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또 그거가 이제 또 해소되는 장면이 장면이 그렇죠. 아 이거 수화로. 아 기가 막히죠. 수화로 그냥. 그래갖고 저기 기자들이 똑같이 또 물어봤잖아요. 아 감독님 이 영화에서 좀 연기에 대한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또 저는 첫째 딸 레건을 연기한 아역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의 감정 연기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특히 레건과 아빠가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아주 명장면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저의 아내와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었던 그 장면은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자기만 감동받은 것 같은데. 연기를 저는 약간 불필요한 장면이 불필요했다. 뭐 저는 뭐 예쁘긴 좋았는데? 했어요. 예, 예쁘긴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어폰 서로 들으면서 춤춰본 경험 없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나도 옛날에 해본 기억나지 것 않습니다. 같기도 한데. 예, 뭐 그리고 그 왜 이렇게 가족들끼리 그렇게 오손도손 밥 먹는 밥씬 있잖아요. 네. 물론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면서 먹는 그런 장면은 약간 좀 행복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생활에 되게 익숙하고 예, 그 가운데서도 되게 이렇게 평화로운 듯한 느낌의. 사실 밖은 엄청나게 진짜 그렇죠. 위험한데. 그리고 재밌던 게 아이들이 자기 전에 하는 행동 있잖아요. 계속 벽에다가 벽지를 계속 붙입니다. 잡지, 신문 이런 거를 벽에다가 계속 칠을 해서 붙이고 있어요. 이제 흡음하려고 네, 그 공간을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왜 중간에 그 폭포 같은 데 가서 막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 아들만 데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말하려고. 거기- 딸은 말을 못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큰 딸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막내를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게 있지만 둘째 그 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죠.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그 공포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얘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를 좀 사내답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얘가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살 힘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밖에. 그래서 어떤 삶의 지혜도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잖아요. 나가기 그렇죠. 싫어하고 막 그 공포, 이 아이가 공포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스토리도 아주 이렇게 무겁게 가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순간에 아빠가 이 둘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해줘야 돼. 그렇죠. 임무를 다 너가 무서운 거 아는데 그렇죠. 이건 네가 해줘야 돼. 라고 해서 그걸 용감하게 또 해내죠.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헐리우드스러운데. 이런 거. 그렇죠. 그렇지. 아니 거기 마지막 씬은 다 굉장히 헐리우드스러운 문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쫄깃하지 뭐. 이거 헐리우드스럽다 그러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전 굉장히 아니요, 긍정적으로 얘기. 아니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우리가 그 메인스트림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콰이어 플레이스랑 버드 케이지 다 버드 박스. 너는 안 틀릴 줄 알았어? 안 들릴 줄 알았어? 버드 박스는 좀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옛날에 광부들이 카나리아? 지하 갱도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산소 결핍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중독 있잖아요. 이런 걸 카나리아가 먼저 안 돼요. 그래서 카나리아를 버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버드 거지. 박스인가요? 버드 케이지. 그래서 가지고 내려간다고 했답니다. 그럼 막 새들이 막 지적이 나요. 그게 새들이 이제 먼저 죽는 거지. 먼저 돌아가신대. 새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새들이 죽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소리가 안 난다. 그것도 확대네. 새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새들이 저는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네. 그 여러 사람의 연기가 다 좋았지만 특히 그 존 크레신스키 감독은 큰 딸의 연기에 감탄했다고 얘기하지만 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둘째 그 둘째. 아들 아들의 그 아들이 공포에 질린 그 모습이라던가 그 연기가 저는 이상하게 눈에 밟히고 완전 A형이던데 걔는. A형이라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이 공감이 그걸 또 됐는지 A형으로 또 싸잡아. 그리고 그 왜 그걸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혈액형까지 공격해야 돼? 어쨌든 엄마가 그 애를 낳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죠. 캄캄한 그 농장에서 음. 그 옥수수 숲 안에서 그렇죠. 전등 하나 켜놓고 그 무슨 트랙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얘가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게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형 역시 아버지 아들의 또 아들이라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 아직도 그 공포 영화 보면서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아직 겁쟁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남자지만 그 겁에 질려 있다는 거를 숨기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숨길 줄 아는데. 저는 안 숨겨요. 저는 평생 안 숨길 거예요. 안 무서운 척.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표정. 그리고 왜 아빠랑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이게 통발해서 물고기를 아빠가 딱 꺼내는데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떨어지니까 뒤로 숨잖아요. 소리가 막 그렇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망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애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네. 그렇죠. 저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리얼리즘을 좀 살려주는 좀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잖아요. 주변의 소리가 더 크면 이런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단다라면서 이제 또 그러면은 그냥 다 해주잖아요. 데려와서 그 폭포 뒤에서 살면 되는데 왜 거기서 그리고 저는 사는 거야?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면 그 생각은 했어요. 거기 좀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가 아무리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귀가 예민한 이 아이들을 잡을 어떤 트랩 같은 거를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았을 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이어폰만 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귀에다 딱 껴주면 네, 돼.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들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방울 달기지. 이게 차단돼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안전 공간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충분히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그 지하에 좀 내려가서 문 닫고 있으면 안 들릴 텐데. 거기서 그래서 그 장면 나오잖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리스로 덮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못 찾잖아요. 그렇죠, 못 찾죠. 아니 이 정도도 괜찮은데 우리 지구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제가 지구인? 자주 그 일터인 녹음 스튜디오 이런 데 가면 밤은 확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설정의 어떤 개연성의 부족이죠. 뭐 근데 뭐 우리가 사람들이 그거 거기는 가지고 그 저기 TV 스튜디오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겠지. 그 안에서 뭔가 얘들을 해치울 방법. 뭐 그리고 왜 소리를 내고 그래? 한 마리 정도는 인간들이 한 마리 정도는 포획해가지고 얘들이 뭐에 약한지 그 인디펜던스 데 이런 영화 보면 그 괴물 그렇죠.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사이코 박사가 막 그것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거를 왜 그 안 하고 리건 있어. 그 꼬마이가 나사 찾냐는 이런 데서 거죠. 했어야지. 자,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생각 전 좀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버드박스는 방법이 없네. 얘네들 어떻게? 그렇죠. 이건 악령이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악령이 보면 심지어는 CCTV를 보는데도 걸린다 어떻게? 그렇지. 와, 무서워. 약간 더 무섭네. 그 배우 있잖아. J.D. 웡인가? 네. CCTV 보다가 오. CCTV 이거는 그냥 픽셀이라서 봐도 괜찮을 거야라고 하고 자기 몸을 묶어놓고 보는데 괜히 봤죠? 괜히 봤어. 괜히 봤어. 예. 자, 여하튼 별점을 매기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별점을 소개해 주시죠. 진짜 말 형 못한다. 무슨 벌점 같아 벌점. 좋은 영화는 찾아봐 왕하는 잊지 아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영화 두 개를 뭐가 먼저 나왔죠? 콰이어 플레이스가 먼저 나왔죠. 네. 콰이어 플레이스랑 버드박스. 아, 나 버드캐지 어떡하지? 버드박스를 두 개를 별점을 매겨 주시고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버드박스. 일단은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승. 승? 네, 뭐 둘이 싸웠어. 왜 그래? 승 싸웠어요. 네, 싸웠고 일단은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반 동안 정말 숨죽이고 보다가 영화가 끝나는 장면에서도 뭔가 더 아쉬워서 왜 더 영화가 하지 않느냐 막 이런 약간 분노를 사게 했던. 그러네요. 예. 진짜 문자 그대로 숨죽이고 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저는 제 방에서 보는데 이 헤드폰 끼고 보는데 사실은 무서워서 헤드폰도 반만 꼈거든요. 네. 반만 끼고 보다가 헤드폰을 이렇게 다시 양쪽을 다 끼게 만든. 헤드폰 끼고 봤어? 예. 그래서 더 소리가 기가 막혀 이 소리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신문 그때 헤드라인에 그게 있었거든요. 이치 사운드 해갖고 막 진짜 소리 조심해야 되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보였는데 정말 그 소리에 전 더 숨죽이고 집중하고 좀 봤던 부분이 있고요. 버드박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진지함으로는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것까지 좀 건드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편견이라든가 편협된 생각들 막 이런 것까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좀 묵직함을 이 좀 멸망 느꼈었고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예. 한 군데서 살라 그러면 어디서 살겠어요? 그 대답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죽자. 그 두 군데 알렌이 상황에서 죽자. 알렌이. 알렌이 죽어. 그 두 군데 상황이라면 저는 좀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악령보다는 저는 괴물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굉장히 TV 스튜디오 지하 깊숙한 곳에만 숨어서 살면 콰이어 플레이스에서 살겠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그 하고.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슈퍼내추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 초자연적인 이런 게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사실 녹음하면서도 야 진욱이 넌 어떻게 이 프링글스를 소리도 안 내고 녹음하면서 먹냐 막 이럴 정도로 저는 치킨도 잘 이 통 다 튀김옷까지 먹었어. 잘 녹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링글스 한 통을 더 녹으면서 먹었다니까. 녹여서 한 통을. 소리 좀 나고 그래요. 다 그냥. 어이가 없더라면. 훌륭하네. 생존율이 있어. 생존율 한 여기는 95%. 콰이어 플레이스에서 사는 걸로. 예, 저는 아무래도 좀 뭔가 이 악령이 나오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괴생물체에 네. 손을 조금 더 들어준다라고. 그리고 짧았지만 짧은 듯해서 아쉬웠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버드박스는 좀 뒤로 갈수록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악령이 너무 일찍부터 나와서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서 뭔가 그 더 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좀 더 사회성이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찾을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버드박스는 뭐 좋은 영화 맞습니다. 저는 콰이트 플레이스는 4점을 드리고요. 네. 버드박스는 3.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 네. 다행이다 2.1 안 나와서 아주. 2.1이 안 나와서 2.1을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로마 같은 영화는 2.1. 앞으로 네 별명이 로마 2.1이야. 로마 2.1 뭐. 이게 자, 무슨 최과장. 프로젝트 이름 같네. 네, 뭐 저는 둘 다 재밌었어요. 음. 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아주 긴장감이 넘치고 네. 흥미롭게 뭐 지루한 틈도 없죠. 그렇죠. 다 그러네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긴장감 가지고. 스릴러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즐거웠어요. 형 저희도 즐거웠어요. 스토리 소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주 즐거웠어요. D9도. 아 저번 주만으로도 영화 2개 이거 안 본다 그러고 막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괜히 겁먹었던 거죠. 네, 맞아요. 볼만하고요. 다시 보려면 보겠어? 그럼요. 아 보죠. 난 다시 보기 좀 저는 어렵던데. 괜찮은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됐고요. 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버드박스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여지가 예, 있네요. 네. 들어요. 저는 어쨌든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도리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명히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가족 영화에 가깝잖아요. 상황의 긴장감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가족 영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족 간의 미묘한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 괴물들이 있는 상황에 우겨는 것 같고. 그렇죠. 가족 스릴러, 예. 혹은 에스트로겐. 포스트 아포칼립틱. 예. 근데 버드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심리적인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악령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어떤 반응이다, 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벌써 굉장히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자꾸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그런 선택의 생각 문제를 자꾸 예, 주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아이들과 이 멜러리, 네. 산드라 블록의 이 관계가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버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의 그래비티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중간에 또 그래비티를 연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충분히. 산드라 블록이 무전기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계속 이제 호출하는. 마지막 장면도 장면도 있죠. 비슷해. 그게 되게 밝게 살아남았어. 재난 영화의 그래비티. 그래비티. 예.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저 순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두 편의 영화 중에 네. 저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게 더 재밌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판단이 안 썼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버드박스 쪽에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 네. 그래서 버드박스는 4.0 네. 드리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3.9 드리겠습니다. 3.9. 0.1 네. 차이입니다. 0.1 차이로. 네. 그렇군요. 김 PD는 콰이어 플레이스를 안 봤다니까. 버드박스만. 이 상황을 네? 제 경험상으로 좀 놓자면 물론 이렇게 100% 매치되지는 않는데 어떤 상황으로 넣을 수 있냐면 제가 한 날에 영화를 두 편 본 적 있어요. 극장에서 그냥 바로 보고서 다른 영화 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어. 저 시간이 좀 있을 때. 동시상영할 때. 아니 극장에서 바로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영화를 표를 꺼서 또 본 거지. 바로 그냥 같이 본 여자가 있었나 보다. 아니 혼자 봤어 그날은. 미안해. 혼자? 혼자 봤는데 뭘 봤냐면 이 얘기 나오면 이제 광분하겠지만 다들 악마를 보았다를 보고 바로 아저씨를 봤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현상?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저한텐 아저씨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가 그닥 잔인하게 느껴지질 않고 아저씨가 이렇게 막 그닥 완전히 재밌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오샥이 막 악마를 보았다를 막 계속 광분하면 별로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날 바로 연달아서 영화를 둘이 봤으면 그 작용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바로 전에 본 영화가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게 뷔페 가서 음식도 섞여 양념 섞이듯이. 근데 저한테는 아직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다 이 별점을 매길 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버드 케이지는 지금 버드박스 올맞잖아. 저 악령 저거. 버드박스는 저한테 계속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 뭐랄까 주었던 감정들이 지금 계속 정리되고 있고 내 어떤 뇌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영화는 괜찮다. 네. 다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 혹은 이렇게 아주 오리지널리티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지금까지 던졌던 어떤 영화의 의문점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잘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5점 드릴게요. 아 4.5점 높다. 버드박스요? 네. 네, 이 콰이트 플레이스는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두 편은 근데 진짜 개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개인 취향이 있을 것 개취고 하나가 그래비티면 하나는 인터스텔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도 역시 이 버드박스 약간 인터스텔라 쪽인가요? 버드박스가 그래비티 그래비티라니까요. 쪽이요? 그리고 콰이트 플레이스가 저는 인터스텔라.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5.0 나올 나는 수도 그 반대인 있겠네. 것 같은데. 네, 하세요. 예, 저는 콰이어 플레이스랑 버드박스 두 개 다 4.0 드리겠습니다. 별 4개 충분히 받을 만한 영화고요. 황희정승이에요? 로마보단 재밌었어. 로마 뭐 야, 너 로마 얘기하지 마 지금. 로마 재밌었어. 지금 다음 작품상 받을지도 모르는. 작품상 받으면 나 진짜 어디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겠어. 왜? 이게 무슨 영화냐 도대체. 이런 작품상이 어디. LA 가서 하시게요? LA 갈까요? 멕시코 시티 가서 하시게요? 멕시코 시티 갈까요? 멕시코 가서 하시고요. 저기 어디 뭐 그런 없어? LA 갈비 가서 해야겠다. 미쳤구나 저거 아주 그냥. 멕시코 요리점 갔어. 멕시코 요리죠. 온도버더 이런 데 가서. 저는 이 영화 두 개를 같이 하자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겠죠, 이제 왜 같이 하자고 그랬는지.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생각할 부분도 꽤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스릴러라고 치부하고 호러라고 치부하고 지나가기에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닥치고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물론 뭐 이 영화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요즘 미세먼지 겪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약간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좀 버티기 힘들다라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우리 있고. 이미 재난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영화 보고 우리가 가족 그리고 자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좀 선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았고요. 2018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내가 호러 장르인데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왜 호러? 아 형이 다 지금 낚시로 계속 드라마 스릴러 정도 돼요. 네. 몬스터. 뭐 우리가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콰이어 플레이스는 호러라고 봐야죠. 호러고 버드박스는 스릴러, 이 정도로 분류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러 싫어하시는 분도 무용부 브로스들이 다 봤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낚시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이 정도 가지고 보니 못 보니 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들. 제가 별점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 버드박스는 4.0하고 콰이어 플레이스는 4.1 하겠습니다. 최 과장의 그 0.1을. 아니 근데 저기 형들은 왜 그 얘기 안 했어요? 뭐. 그 이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어디서 상황에서. 살겠냐? 예, 형도 한번 내가 아까 얘기해. 얘기했잖아. 나는. 형 얘기했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니까. 극복 가능하다. 어. 김정 안 받고. 우리가 됐네. 호모 사피엔스 보통 아니야. 나는 오히려 버드박스에서 살고 실내가 안전하니까 나는 주로 실내에 형, 있기 보통 때문에 안 나가니까 그러죠. 안 나가기 때문에 왜 나가? 안에 있으면 되지. 음식 배달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눈 가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배달. 가끔 여기서 영화처럼 이제 눈 감고 차 몰고 나가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눈 감고 배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눈 감고 저 가락시장까지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두 영화가 무엇보다 이 주인공들, 이 여성들의 어떤 그 연기와 그 어떤 카리스마가 굉장히 좀 남달랐어요. 특히 산드라 블럭이랑 에밀리 블런트 둘 다 뭐 우리가 뭐 정말 엄청난 무슨 미녀고 뭐 대단하고 뭐 이거 아니고 둘 다 어떤 연기력과 작품 선택 이런 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산드라 블럭이 훨씬 선배지만 좀 유치하긴 한데 둘 중에 누가 승입니까 그럼? 예? 아니, 그건 이제 별점을 내봐야지 알겠는데 저는 굳이 뭐 아까 진욱이처럼 둘이 겨루자면 콰이어 플레이스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러면 저 에밀리 블런트가 훨씬. 연기력이요? 그거는 좀 그건 아니 그냥 다른 연기 말고 얘기죠. 선호도로 다 해서도. 저는 산드라 블록 되게 싫어했었어요. 맞아요, 형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 이후로 정말 확 돌아섰지. 근데 이 버드박스에서도 연기 진짜 잘했는데. 잘했어요.
그럼요. 산드라 블록이 연기 참 잘해요. 아니, 너무 잘하던데. 버드박스는 모든 배우들이 다 잘했어요, 진짜. 음. 다들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분들도 잘했고, 딸내미까지. 예. 걸. 차에 밟히는 시체도 되게 잘했고 연기. 그리고 이게 여성 감독이라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 과장의 영화 다시 보고 싶다고 한 것도 나도 되게 공감하는데 이 버드박스는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고 디테일 있어요. 파이어플레이스는 뭐 다시 봐봤자 한 것 같은데 몸에 힘을 좀 덜 주고 볼 거란가? 저 같은 경우는 버드박스는 정말 마지막에 이건 무조건 반전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보면서 반전. 이건 무조건 반전이 있다. 음. 진짜 무조건 있다. 그게 뭘까 하면 진짜 고민했는데 마지막 반전은 제가 유추하지 못했던 그 반전이었어요. 악령이 바바리맨이었어. 엄청 바바리맨 막 바람을 일으키고. 그 퍼실리티에 관련된 반전 얘기하는 거야? 뭐 엔딩에 대한 네. 그 저는 생각 못했던 반전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그 아버지의 외침 하나로도 저는 이것도 또 보고 싶다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같은 영화를 이렇게 다 같이 두 편을 봤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른 게. 그렇죠. 완전 달라. 네. 근데 사실 네. 저희의 얘기들을 또 이렇게 다 섞어보면 영화 한 편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네.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화내면서 듣는 거죠, 화내면서. 로마는 좀 심했다. 로마 2.1은 분명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네, 로마 2.1. 저랑 같이 1인 시위 갑시다. 네, LA 갈비로. 별점 평균 내주시죠. 멕시칸 음식점으로. 야 신기하긴 하네. 네, 하겠습니다. 네, 버드박스 vs 콰이어트 플레이스. 네. 네, 점수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점수가 궁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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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4.0 둘 다 동타. 오, 진짜? 네, 동률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지? 3.9를 김 PD는 3.5? 어? 3.5가 있구나. 얘 지금 잘 계산한 거야? 네, 계산했죠. 잘했어요. 우리 막 잘했죠? 3.9도 있고 막 그랬잖아. 네. 내가 아까 4.1을 줘서 희한하네요. 4점 나왔습니다. 둘 다 4점입니다. 로마보다 높다니 이 영화 두 개. 원래 쫄깃하고 재밌고 이런 게 로마 훨씬 2.1 별점이 때문에. 높은 거예요. 추천 지수에 저는 추천 지수로 드린 거예요. 다시 그 얘기. 네. 자, 그래서 둘 다 그래서 4.0을 기록했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면서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네. 이어지는 안방 극장가다. 어떤 우리가 영화들이 다음 이어질지. 주에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미리 말씀해 드리니까 엄청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뭐야 이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미리 안내를 드리니까 진짜 미리 때 보고 맞춰서 싶다는 보고 거지. 오시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진짜. 진우기가 감독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따고. 그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많이 있을 있을 것 수도 같습니다. 있어요. 그린북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린북 그건 지금 극장에서 하죠. 그린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안 맞으면 블랙 클랜스맨 이런 거 할까요? 스파이크 리? 이번에 작품상 후보들이 어떻게 되나요? 발표됐죠. 8편이가 나왔죠. 잠깐만요. 저기 극한 직업 하면 안 돼요. 극한 직업? 뭐. 이번에 블랙팬서가 드디어 올랐어요? 오스카 후보에 올랐어요. 어느 후보에 작품상 후보에 오르고 그래요? 다른 거에도 많이 올랐어요. 블랙팬서 한번 합시다. 아프리카 갔다 온 얘기도 좀 해줄게요. 좋다. 와칸다. 와칸다 포에버. 아무튼 예, 블랙팬서도 들어갔고 블랙 클랜스맨이라고 스파이크 리가 만든 옛날 그 실제 흑인이 KKK에 가입하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흑인이 가입을 해요? 저기 최 과장이 지금 예. 이번에 오스카 후보 예. 저번 주에 발표된 거를 좀 작품상 후보? 네, 작품상. 블랙팬서, 네. 블랙 클랜스맨, 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음. 더 페이버릿, 그린북, 로마, 스타이즈본, 바이스. 이렇게 돼요? 스타이즈본도 들어갔어요. 네. 스타이즈본이랑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갔네요. 우리가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타겠네. 보헤미안 랩소디는 좀 자, 일단 내기합시다. 난 보헤미안 랩소디. 근데 못 본 영화들이 있어서. 그거 말거라. 보헤미안 랩소디. 그린북이 근데 되게 네, 그린북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고 네, 주변에 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린북이랑 감동받았다. 로마의 네. 뭐 접전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대중적인 걸로 보면 그린북 보헤미안.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아우 그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디 아티스트 뭐 이런 거 받았잖아요. 이제 오스카가 그 옛날에 갖고 있던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그 스테레오타입에 그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아 벗어났어요? 확실해? 확실해? 블랙팬서가 올라온 거 확실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어. 그래서 블랙팬서를 못 봐서 음.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뭐 올해는 뭐 인기상을 뭐 만든다 그러나요? 파퓰러 해가지고 제일 흥행한 영화를 주나 봐요. 흥행 영화. 그게 작년 에오제오. 에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그게 작년에 2018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히트한 영화는 인피니티 워였어요. 어벤져스. 아, 그렇죠. 그게 제일 돈 많이 벌었는데 미국에선 블랙팬서였거든. 뭐 그거야 뭐 아까 국제영화제가 아니라니까 뭐 제 마음대로 하겠죠.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극장을 가든 따로 가든 그린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정글북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요? 아니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노트북이랑 좀 비슷한가? 전혀 관련 없는 그린북을 거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린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 그린북인 줄 알았어요. 그림. 버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버디 영화예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연상이 되네. 뭐 라디오 스타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비슷해지네. 비고 모텐슨. 라디오 스타 그리고 뭐 또 뭐야 그거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감독이 더맨더머 뭐 이런 거 만든 버디 영화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자, 다음 주는 그린북. 여러분 그린북입니다. 네, 그린북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음악은 글쎄요. 콰이어 플레이스? 아까 뭐 음악? 저거 해요. 새소리 넣어요. 새소리 넣거나. 아니, 버드박스에서 같이 다 음악을 듣는 장면이 있죠. 실내에서. 아, 그쵸. Say a Little Prayer. 네 그 맞습니다. 노래 듣죠. 저희 하지 않았어요? 이 노래 옛날에 언제 한번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되게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 음악을 다 같이 들으면서 다들 그 살벌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다들 그 음악에 좀 흥겨워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데 거기 아까 그 올리비아 네 임산부는 덤플링 걔는 이 노래를 몰라 몰라요. 어려가지고 저는 이 노래 몰라요. 근데 그 노래를 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부르고 이렇게 리듬을 타고 그러죠. Say a Little Prayer 듣죠. 이건 이제 버전이 많은데 옛날 디온 워리 거를로 들을까요? 뭐 아무거나 듣겠습니다. Say a Little Prayer. 예. 끝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소리가 좋습니다.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